정치마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당 얘기니까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예상은 하신 거죠, 이 결과?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지만 예. 막판에 이제 당심이 70%거든요. 예. 이 70%의 당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변수여서 끝까지 긴장해서 지켜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원외 인사의 당선, 예. 사상 최초 신선합니다. 그렇죠? 예. 뭐 신선하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세대 교체 예. 36이니까요. 만 이야기하지만은 그 밑에 물 밑에는 세대 교체를 넘어서 정권 교체, 예. 더 나아가서는 정치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늘었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평가하셨지만 당심도 역시 뭐 기존 나경원 원내대표가 1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크게 이기지를 못해서 민심을 뒤집지 못했죠. 여당 보시기에도 신선하시죠? 그 그럼요. 일단은 이준석 당대표 축하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정치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예. 이준석 새로운 당대표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예. 그 도전이 성공했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권에 대한 예. 엄명을 줬다. 정치적 세력이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분명 저 어떤 새 바람이 네네. 여당으로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네. 여당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조용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건 이제 지금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되면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변화고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존의 지금 예.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새롭게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은 아까 잠깐 네. 그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현 대표죠 네네. 이제 네. 대표와 많은 방송하고 토론해 보셨죠? 네네. 어떤 그 장단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장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한 10년 어린 나이지만 10년 동안 정치적 훈련, 우리가 얘기하는 폴리티컬 디시플린을 잘 갖췄다. 예. 또 토론 과정에서도 보면 당차게 해서 젊은 나이에 저렇게 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예.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죠. 개인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인데 당대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세트를 구성해서 세트 플레이를 예.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조정에 대한 우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글쎄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이준석 개인의 역량, 예. 개인이 잘나서 당선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대 교체도 하고 정권 교체도 하고 정치 교체도 해달라는 열망을 예. 그분한테 담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보면 이분이 그걸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예. 개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당의 대선 승리라고 하는 정권 교체, 또 기존의 정치 문법을 확 바꾸는 예. 정치 교체 이런 쪽으로 초점을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국민의 열망을 안다는 것과 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예. 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예. 있고요. 워낙 또 우수한 분이기 때문에 예. 금방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옆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당 대표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요. 당 대표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사안에 따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조정 능력이 있어야 예. 되더라고요. 예. 이 덕목이 하나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니고 그럼 제가 좀 복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를 잘 아시니까 예, 예. 판단력은 인정하시는 판단력은 부분이 매우 있죠? 좋은 거죠. 결정과 추진과 이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해본 적은 없는 것이죠. 지금. 예. 그 예. 미지의 영역인 영역인가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면 예. 가장 결정적인 대구에서 탄핵을 건너야 한다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구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주호영 대표가 되고서 1등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정면 승부를 했거든요. 건곤일척의 정면 승부를 해 나가는 자세를 보면서 예.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반면 했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으로서는 전략적 실패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감사원 감사 의뢰 감사.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는 이준석 지금 대표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그 대표가 되기 전에 어떤 그 전략적 실패에 일조를 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원 보세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감사원이든 국민권익위원회든 둘 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분명히 안 하겠다고 한 거고 예. 권익위는 명시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예. 둘 다 맞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원래 합의한 특검으로 지금 갔어야 하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권익위에 맡기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찬성을 한 건 사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원래 합의했던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3월 13일 감사원 날. 아니었나요? 아니, 감사원은 이제 특검 가기 전에 예. 전 단계로 감사원을 갔다가 예. 특검은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2달 반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 감사원이든 권익이든 수사를 하고 그거를 특검에 넘겨서 빨리 특검이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예.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제가- 원정사상 첫 30대 당수로 뽑힌 이준석 당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더 당대표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선 기간에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본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이 당원과 국민들의 바람이 뭉쳤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30대 당대표 탄생, 국민들의 바람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경험과 경륜이냐 아니면 변화와 혁신이냐라는 걸 놓고 많이 이제 저희 의견을 서로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변화와 개혁, 혁신을 선택해 주신 국민들의 의지는 정당, 특히 여의도 정치가 더더욱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을 저는 이해하고요. 그게 먼저 야당에 이렇게 불어온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당에도 충분히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70%라서 결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결과는 민심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나경원 대표나 주호영 대표께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 오신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원들과 접촉을 많이 늘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수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변할 겁니다. 예, 막판까지 나경원 전 의원하고 날선 공방, 이 감정 싸움 어떻게 이 골을 메우실 예정이십니까? 다가오는 대선이라는 어떤 큰 전쟁에서는 충분히 나경원 대표께서도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또 그렇게 모실 의향이 있습니다. 조정 능력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저희 당에 지금까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의지였거든요. 주류를 맡고 계시는 그런 중진분들의 경륜 이런 것들은 제가 같이 잘 손잡고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만 강조하지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있어서 자격시험을 두겠다 이런 것들이 엘리트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저는 공개 경쟁 선발이 훨씬 공정하고 정치에 백 없어도 돈 없어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경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거꾸로 많은 그런 젊은 세대와 또 정치에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가혹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은 별로 말씀하신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약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차별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매우 적극적입니다. 저는 이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까지 할당과 배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치 현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공격 받아왔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어떤 주자든지 꼭 이름을 특정하지 않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권 주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우리 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개시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표현하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공정성과 더불어 가지고 수사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너무 갈대처럼 흔들리는 조직 같은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야당에서 조금 더 지적하고 또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뭐 몇 개월 남지 않은 이제 당대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말이죠. 당대표 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형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예. 같이 스타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부딪혀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과거의 정치 문법, 그러니까 대표는 관리만 하고 예. 대선 주자가 뛰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벗어나서 예. 정치 문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거든요. 예. 대선 주자도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지만 30대 당대표가 당을 변화와 혁신시키는 거 이게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게 대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다른 얘기면서 같은 얘기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최고위원들의 그 면면은 예상하셨습니까? 아, 예, 그제 네 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SNS에서 검색량 예. 이런 걸로 대충 예상이 되고 있었던 네 분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 거의 예, 예상, 거의 예. 뭐 예상이 되고 있던 부분이 이게 좀 잘 된 게 30대부터 예. 뭐 50대까지 두루 있고요. 여성이 3분이나 있고 또 수도권에 2분, 영남에 1분, 호남에 1분. 예.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잘 돼 가지고 예. 아주 저 균형 있게 짝이 맞춰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박 의원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됐고 균형 있게 짝이 맞추셨다고 어떤 긍정적인 네.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려도 있는 게요. 그 최고위원 되신 분들 중에 굉장히 강성인 분들, 예를 들면 조수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도 뭐 약성은 아니고요 보면. 예. 정명희 의원도 강하죠. 예, 그렇다면 이 어떤 젊은 대표와 또 각자 튀는 강성과 이 지도부의 어떤 마찰, 잡음 뭐 이런 거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들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도 예. 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대선에서의 승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목표가 동일하다면은 예. 그 안에 자본 같은 거는 충분히 누르고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고 이걸 또 우리 초선 의원 57명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지켜보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독려하고 가이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옆에 볼 때는 뭐 이제 당 대표도 그렇고 이제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실 때 쉽지 않은 캐릭터들만 있어서 예.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세대 교체를 뛰어넘어서 시대의 담론들을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표가 들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야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예.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담론 분명히 필요하고요. 시대 정신의 변화라는 게 지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공정과 법치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비슷한 60대의 운동권 3명이 나와서 그중에 1명이 당선된 민주당보다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예. 여성도 2명이나 당 대표에 도전했던 우리 당이 더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가능성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각자 자유롭겠지만 그 아까 우려를 하는 부분에 뭐 조수진 의원이랄까 배현진 의원 이분들은 약간 어떤 이준석 의원이 지향하는 바랑 지향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 때문에 나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예. 않습니다. 발언은 강하게 하실지 몰라도 예. 이제 당의 최고위원회 일원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 들어서게 되면 예. 어떤 게 당을 위해서 최선이고 어떤 게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이고 고민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합의도 못 만들어내면 자격이 없죠. 이 당선된 사람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 누가 당선돼도 다 개성 강한 분들입니다. 예. 개성이 약한 분들인데 나서지 않아요. 예. 저도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가 아닌 제3에 있는 인물을 데려다가 우리가 써야 된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 볼 때는 과연 그것을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정당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선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버스 시간표대로 간다고 독자 노선을 좀 주장한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그런 독자 노선이 아니라 지금 볼 때 이제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예. 보는 것이 이번에 이 돌풍을 일으킨 주역들이 사실은 당선은 이준석 대표가 됐지만은 처음 바람을 일으킨 건 김은혜, 이영 같은 초선들이 예. 당대표 도전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중간에 탈락은 했지만 선수 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킨 점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크게 기여한 분이 저는 윤희숙 의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초선이고 출마는 안 했지만은 초선 중에도 역량이 있어서 저 민주당의 최대 그 1위 주자인 이재명 전 지사를 저격하고 있거든 지금 계속 저격하고 있는 정도의 초선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평가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 박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당내 유력 주자가 만들어질 것이냐 과연 그 윤석열 전 총장 외 그 근원적인 고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기존의 정치 문법에 훈련을 받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와 혁신을 원하거든요. 기존 정치 문법을 좀 엎어달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달라는 정치 교체 열망이 바닥에 있는데 그런 문법에서 보면 그런 논리에서 보면 기존에 5선, 6선을 했다. 당에서 훈련받았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정치사적인 큰 변혁기에 있다는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그 두 가지 생각합니다. 좀 박 의원님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이 지금 유력 주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야당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뭐 유일한 건 아니고요. 예, 유일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네, 네. 지금까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멋졌던 게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인데 그럴 가능성에는 우려 같은 건 이제 없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지금 7.585 사건으로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던 사건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검찰 수사위원회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징계했던 걸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에서 전부 이겼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이 한 번 다 거쳐간 건데 이거를 뭐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굳이 끄집어내는 공수처, 이 공수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공수처 아주 신중하게 잘해야 될 것이고 왜 지금 시점에 이걸 꺼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고소고발 사건이 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예.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같이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가 네. 있는 건데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장모 사건과 아내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한명수 전 총리의 모해 이중 사건하고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 공적인 검증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계실 때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주력 야권 대선 주자가 되고 나면 그때야말로 정말 정치적 어떤 그 논란에 휩싸일 텐데 지금이야말로 적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유력 대권 주자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밖에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그다음에 본안 소송, 이게 다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지 검찰 내부에서 쑥덕쑥덕해서 묻어버렸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예. 박 의원님은 선언이 너무 늦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신 다음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당내 경선이 있었습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고 전대가 있었거든요. 예. 그 남의 당이 전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정치하겠다고 예.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아마 잠행 또는 미행을 하셨던 것 언제쯤 같고 끝날 것 같습니까? 박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예. 우리 당이 입당할 거라고 보고 그 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뭐 6월 말 7월 초 정도에 굉장히 일찍 보시네요. 이제 저는 뭐 9월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요 쉽지 않은 게 이거 정치인은요 수많은 자리에 가서 자기의 생각을 바로바로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해야 예. 되는 건데 그 훈련이 쉽지 않은 겁니다. 토론장에서 또 연설장에서 아니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큼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예. 한번 관심사 곧 이제 얼만큼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역량에 대해서 뭐 한두 달이면 곧 어떤 금방 검증되고요. 가부간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연설은 저는 기념비적인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시간은 지금 다 돼가지고. 그래요? 예. 그만하시죠.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예. 오늘 얘기하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